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짱박사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가 찌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 바로 이 생산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거거든요. 한 나라의 전체 생산량과 환율이 대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총량, 즉 총생산량하고요. 달러나 엔화 같은 외국 돈이랑 우리 돈을 바꾸는 비율, 바로 환율. 이 둘 뭔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끈끈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대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딱 맞는 그 한 지점을 찾아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딱 5단계만 같이 밟아보면 됩니다. 먼저 단기 균형이 뭔지 개념을 잡고요. DD 곡선과 AA 곡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균형점인데요. 거길 찾아내고 만약 균형이 깨졌을 땐 또 어떻게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까지 본 다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개방경제의 단기 균형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아주 큰 축, DD 곡선과 AA 곡선을 하나로 합쳐서 봐야 합니다. 핵심은요, 정말 간단해요. 바로 동시에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려면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두 개의 시장이 함께 잘 굴러가야 하거든요. 한쪽 바퀴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상품 시장이고요. 다른 쪽 바퀴는 돈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 오고 가는 자산 시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삐걱거려도 경제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시장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 지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시장, 즉 상품 시장과 자산 시장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주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죠? DD 곡선은 상품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 정도일 때 생산량이 이만큼이면 딱 만든 만큼 다 팔리겠네? 하는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었죠. 반면에 AA 곡선은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선이었어요. 생산량이 이 정도일 때 환율은 이 정도가 되어야 외국한 시장이 안정적이겠네? 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각자 따로 놀던 상품 시장과 자산 시장, 즉 DD 곡선과 AA 곡선을 하나의 그래프 위에 함께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경제 전체의 균형점, 즉 두 곡선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교과서 17, 8회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하향하는 DD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AA 곡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게 보이시죠? 바로 저 점 1번. 저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경제의 완벽한 균형점, 골디락스 존입니다. 상품 시장도 만족하고 자산 시장도 만족하는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지점인 거죠. 아니 근데 이 점 1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왜냐면요. 이 지점만이 DD 곡선과 AA 곡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무이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되는 환율 E1과 생산량 Y1 수준에서만 물건도 딱 만든 만큼 팔리고 외환 시장도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경제가 항상 이렇게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어떤 외부 충격 때문에 이 완벽한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그대로 길을 잃고 헤매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는요, 아주 놀라운 복원력, 즉 자동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보죠. 만약에 경제가 어떤 이유로든 이 완벽한 균형점 1에서 벗어났어요. 이탈했다면 그 다음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그림 17-9가 그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균형점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저기 위에 있는 점 2에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환율은 이트로 균형보다 훨씬 높고 생산량은 Y1인 그런 상태죠.
자, 이 점 이해 상태를 한번 뜯어볼까요? DD 곡선 위에는 있네요. 그러니까 상품 시장은 뭐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어요. 만든 만큼은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AA 곡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산 시장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E2라는 환율은 너무 높아요. 투자자들 눈에는 와,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싼데 지금 원화 사두면 무조건 돈 벌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원화를 사려고 달려드는 그런 자산 시장의 불균형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난리가 어떻게 수습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산 시장은요, 거의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다들 원화를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환율이 E2에서 확 떨어지면서 경제는 수직으로 점 3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죠. 자, 이제 점 3에 왔어요. 여기서는 환율이 낮아졌으니까 우리 물건이 갑자기 싸 보이는 거예요. 해외에서 주문이 막 밀려들겠죠? 이걸 상품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생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AA 곡선을 따라서 스르륵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인 균형점 1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어떤가요? 경제가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첫째, 개방경제의 단기 균형은 DD 곡선과 AA 곡선이 만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결정된다는 것. 둘째, 이 균형점은 상품 시장과 자산 시장, 이 두 시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지점이라는 것. 셋째, 경제가 잠시 균형에서 벗어나더라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균형점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산 시장은 번개처럼 아주 빠르게, 상품 시장은 좀 느긋하게 거북이처럼 움직인다. 이 속도의 차이,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점 T1은 상품 시장과 자산 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유일한 환율 생산량 조합이다. 이 문장 가슴에 딱 새겨두시면 오늘 공부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건 이제 잘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정부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구경만 해야 하나?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거나 세금을 바꾸는 정책을 써서 이 균형점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